자,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자, 3번에 1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의 자료를 보고 제2기 예정신고 기간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들어가시고 날짜는 2기 예정이니까 7월에서 9월이에요.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공제 가능한 것만 입력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내용 볼까요? 밑에 사업용 신용카드는 서울카드를 사용하였고 자료 입력 시 3번 거래 내역 입력의 기재사항을 모두 입력하되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 아래 거래처 모두가 일반 과세자로서 매입세 공제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할 것. 자, 이게 뭐예요? 공제가 되는 것만 입력해라 이 얘기고요. 자, 첫 번째 7월 30일 택시 비용. 자, 택시 비용은요, 역의 운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와도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하시면 안 되고요. 8월 3일 사무실 탕비실 음료수. 자, 음료수는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입력을 할게요. 자, 0803일 부부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썼다고 했으니까 3번. 자, F2번 누르셔서 거래처는 맛있는 마트. 카드 번호는 1111-1111-1111-1111. 자, 공급가액은 22만 7,273원에 22,727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9월 5일 거 보니까 프린터 토너 구입비가 있는데 얘도 공제 대상이 되죠? 자, 그러면 09월 05일 얘는 현금 영수증이니까요. 자, 1번 현금 선택하시고 거래처는 밝은 토너 현금 영수증은 번호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금액은 80만 원에 8만 원 여기까지 입력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것들이 뭐뭐 있었어요? 역의 군송, 미용, 이발, 목욕, 그죠? 그 다음에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유하는 사업체로부터 받은 거. 얘네들은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되셨으면 다음 2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도 1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당사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등 기타 부속 서류의 작성 및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비입력된 자료는 무시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열으시고 1기 예정이니까 1월에서 3월이요. 자, 자료부터 볼까요? 1번의 매출 관련 자료에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액이 1억 1,000에 1,100만 원이 있네요. 그럼 매출의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이니까 1번에 1억 1,000에 1,100만 원. 다음 두 번째 신용카드 과세 매출액. 자, 신용카드 매출이니까 3번에다가 800에 80만 원. 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과세 매출액.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랑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자, 신용카드에 더해서 850에 85만 원이고요. 다음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세 매출액. 현금영수증 안 해줬다는 얘기는 증빙을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정규 증빙이 없으니까 기타에다가 얼마요? 10만 원에 만 원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액 중에 지연 발급분으로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 있다 그랬는데 예정 신고 때는 가산세 안 하는 겁니다. 가산세는 확정 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얘는 입력을 안 하셔야 됩니다. 자, 매출 자료는 여기까지 됐고요. 매입 자료 가셔서 첫 번째 세금계산서 수령한 원재료 구입액. 자, 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고정자산이 아니니까 일반 매입에다가 3천만 원에 300만 원을 쓰시고요. 두 번째, 세금계산서 수령한 사무실 인테리어 고정자산이라고 알려줬네요. 그러니까 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고정자산에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세금계산서 수령한 공장에서 사용할 트럭 구입대금 2천만 원에 200만 원이 있는데 얘는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럭이니까 일단 고정자산에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3천만 원에 300만 원으로 쓰시고 자, 얘는 공제 대상이니까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입력하시면 안 돼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아니니까. 다음 법인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가능액 일반 매입이래요. 자, 신용카드 매입이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에 일반 매입에다가 550만 원에 55만 원을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입세 공제 가능액 일반 매입이라고 했네요. 현금 영수증하고 카드는 같이 쓰는 거니까 자, 여기에 더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100만 원 더하면 650에 6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다음 결산 자료를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에 들어오면 일단 자동 수동을 먼저 구분할 거니까 자, 1번 단기 매매 증권의 평가니까 수동이고요. 2번에 보통 예금 잔액이 실제 잔액하고 안 맞는데요. 자, 요것도 수동이고요. 다음 3번에 선급 비용 중에 보험료 가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얘도 수동이고요. 다음 4번 마이크로사에 대한 외화 자산, 외상 매출금이니까 외화 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얘도 수동이고요. 자, 5번의 감가상각은 자동이겠죠. 자, 그러면 수동 먼저 할게요. 자, 회계관리에 일반전표로 들어가셔서 12월 31일 일자로 자, 1번 2020년 10월 1일 1,000만 원에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의 기말 공정가액은 800만 원이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기말평가 분개를 하시오. 자, 내가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공정가액이 800이면 200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단기매매증권의 자산이 줄었을 테니까 대변으로 단기매매증권을 얼마 200만 원을 줄여요. 얘가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하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결산일이라서 평가를 했더니 떨어져서 손실이 났다. 이 뜻이죠. 다음 2번 결산일 현재 보통예금 장부상 잔액과 실제 잔액을 비교해 보니 장부상 잔액이 실제 잔액 대비 650만 원 과소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했대요. 그럼 장부상 잔액이 실제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실제가 더 크다는 얘기죠. 자, 그 원인을 알아본 바 매출거래처 동해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에 얼마가 들어온 걸 회계 처리 안 한 거예요. 자, 650만 원이 들어온 걸 회계 처리 안 했다는 거니까 자산을 증가시키고요. 자, 얘가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대요.
그러니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은 없어져야 되겠죠? 누구네 거, 동해 거. 요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선급비용 계정 중에 120만 원은 공장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2020년 7월 1일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를 지급한 금액이다. 단 보험료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처리하지 말 것, 입력하지 말 것 그랬네요. 자, 그러면 선급 비용으로 해놨던 것 중에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대변으로 선급 비용이 없어져요. 몇 개월치? 6개월치니까 60만 원이 없어지고, 자, 이 자산이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올해치 보험료에 해당한다. 공장 건물에 대한 거니까 500번대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 4번. 마이크로사의 2020년 12월 1일 제품을 판매하면서 대금 10만 달러를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팔았을 당시에 외상 매출금이겠죠? 외상 매출금으로 해놨던 걸 결산일 날 외화 환산을 해봤더니 매출할 당시의 환율은 1,000원인데 결산일 날 1,050원이 됐네요. 그럼 환율이 올랐으니까 50원씩 10만 달러가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외상 매출금이 5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누구네 거, 마이크로사 거 얼마가 500만 원이 늘었다. 얘가 늘어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결산일이라서 외화자산을 평가를 해봤더니 받을 돈이 늘었으니까 이익이죠? 외화 환산 이익이 되겠네요. 자, 수동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자동 갈게요.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12월. 자, 5번 영업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를 하래요. 자, 취득일은 2018년 7월 1일 정액법이고요. 내용 연수는 40년, 취득가액이 10억. 전기 말까지 감가상각 한 개 3,750만 원. 우리 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 풀어봤지만 자, 올해 산 게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10억에 대해서 40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할 거니까 얼마만 2,500만 원만 상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영업부 건물이니까 자,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판매 관리비 중에 감가상각비 중에 건물에 얼마를 2,500만 원을 상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자동도 끝났으니까 이제 전표 추가까지 해 주셔야 되겠죠. 문제 5번. 2020년 귀속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네요. 5번에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발 2팀 홍수연 팀장의 수당 등록 및 10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한 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원천징수 들어가셔서 급여 자료 입력. 자, 일단 수당 공제 먼저 할 거죠. 자, 밑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볼게요. 자, 수당 등록 시 불러오는 항목은 그대로 2대. 급여 명세서에 적용된 항목 이외의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부로 체크하시오 그랬네요. 다음 당사는 모든 임직원에게 식사 제공과 함께 매월 식대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면 밥을 주고 있으니까 식대는 과세되겠네요. 다음 당사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한 직원에게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제 발생된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가 되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관련하여 전월 미환급세액은 54,000원으로 가정한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 수당부터 볼까요? 자, 기본급 있고요. 상여 있고요. 직책 수당도 있네요. 월차 수당은 없으니까 뺄게요. 식대는 아까 과세된다고 했으니까요. 얘 비과세는 불호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과세로 식대를 하나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은 아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했으니까 두시면 되고, 야간 근로수당은 없으니까 부로 뺄게요. 자, 공제는 별다른 거 없으니까 확인하시고, 자, 10월분 지급일은 10월 31일이죠. 자, 홍수연. 자, 기본급이 300이고요. 상여가 50만 원. 직책수당이 왜 안 나왔죠? 아까 넣었는데. 직책수당 안 뺐는데. 자, 직책수당이 30만 원.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 원. 식대가 10만 원. 국민연금이 13만 5천 원. 건강이 9만 3,600원. 장기요양이 6,900원. 고용보험이 2만 5,350원. 소득세가 84,850원에 8,480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입력일 끝내고 나면 자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열으셔서 10월 지급, 10월 귀속 10월 지급이 되겠네요. 그리고 전월 미환급이 54,000원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에 2번. 다음은 김철광 씨 연말정산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김철광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며 제시된 자료 외에 소득 금액은 없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을 공제 요건에 맞게 수정하고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거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부양가족부터 수정을 할게요. 자, 사원은 김철광 사원이고요. 부양가족 탭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본인은 남성 근로자고 배우자가 있으니까 특별히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 자, 3번. 배우자 이름은 황영인이고요. 내국인의 주민번호가 781120-2345-678이고요. 옆에 보시면 배우자에 대한 소득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그랬잖아요. 제시된 자료 외에 소득 금액은 없다 그랬으니까 소득 금액이 없나 봐요. 그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음 본인의 어머니 그럼 직계 존속이니까 1번 한혜자 외국인의 주민번호가 520806-234-5123이고요. 자, 60세 이상인데 옆에 보니까 양도소득 금액이 1억 원이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공제 대상이 안 되겠네요. 불호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직계 비소 김민철 외국인의 주민번호가 030514-3456-787이고요. 자, 20세 이하고요. 소득은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20세 이하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다음 또 직계 비속으로 김민욱 외국인의 주민번호가 120405-340-1235 마찬가지로 8세의 소득이 없으니까 자녀로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 연말정산 갈게요. 자, 본인 거부터 볼게요. 자동차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는데 자동차 보험료는
상해보험으로서 공제 대상이 되지만 신용카드랑 중복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장성 보험 일반에다가 75만 원 입력하시고 두 번째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네요. 그러면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받고 초과분 10만 원에 대해서는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다음 대중교통 신용카드 사용액이고 도서 공연비 지출액 신용카드가 있네요. 그러면 신용카드 들어가셔서 신용카드인데 대중교통이니까 여기 대중교통에다가 35만 원 쓰시고요. 도서 공연비 지출액도 여기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배우자 거요. 배우자 수술비가 100만 원 현금 지급한 게 있네요. 그러면 수술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니까 의료비에 배우자는 그 밖에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요. 여기에 100만 원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사용액 1,500만 원 중에 옆에 보시면 시력보정용 안경 구입비가 50만 원 있죠?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에 해당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 의료비에다가 50만 원 더 써줘야 되겠네요. 150만 원으로 쓰시고. 자, 안경 구입비는 50만 원 한도인데 한도 내에서 썼네요. 확인하시고 신용카드에 들어가셔서 자, 1,500만 원 중에 안경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건 될 거고요. 전통시장은 따로 빼서 쓸 거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는 공제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에다가 1,500에서 얼마를 빼면 되죠? 전통시장 25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도 안 되니까 240만 원 빼고 그러면 여기에 1,010만 원 쓰시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밑에다 따로 쓸 거죠. 여기다가 250만 원 써주시고 다음 한혜자 어머니의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네요. 자, 그러면 의료비는 아까 어머니가 소득이 많아도요. 의료비는 나이 제한 소득 제한이 없으니까 공제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머니 의료비는 52년생이니까 몇 살이죠? 65세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65세 이상자에다가 125만 원 쓰시고 신용카드 사용을 한 거랬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아까 신용카드 사용액은 모두 김철광 씨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요. 그러니까 의료비랑 중복공제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고 신용카드에다가 여기 125만 원을 더해주세요. 그러면 1,135만 원이 되겠네요. 자, 만약에 어머니가 본인 카드를 썼다고 하면 공제 안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은 나이 제한은 없고 소득 제한만 있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소득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제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안 됩니다. 다음 자녀 김민철이 중학교 교복 구입비 50만 원 및 현장 체험 학습비 30만 원 현금 지급했대요. 다 공제 금액만큼 썼네요. 자, 그럼 교육비에 들어가셔서 초중고 금액은 80만 원을 다 써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밑에 김민욱 자녀는 미취학 아동이고요. 미술학원비 해주겠죠? 그러면 취약 전 아동 들어가셔서
120만 원 쓰신 다음에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랑 중복공제가 되니까 자, 확인하시고 신용카드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120만 원을 또 더하면 1255만 원이 되겠네요. 자, 요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